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김종수 42세는 하루 종일 택시 핸들을 잡고 거리를 누비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에휴, 오늘도 힘든 하루였네. 달빛이 희미하게 깔린 어둑한 골목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가로등이 몇 개 서 있었지만 빛이 약해 골목의 대부분은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 그 길이 오늘따라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귀를 스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사람이 내는 신음소리였다. 순간 김종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 길 모퉁이에 무언가가 엎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가 싶었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사람이란 걸 깨닫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길가에 한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엉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조명이 제대로 닿지 않는 곳이라 얼굴을 분명하게 볼 순 없었지만 그녀의 초췌한 모습이 단번에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피와 먼지가 뒤섞여 지저분하게 얼룩진 상태였다. 희미하게 흐르는 핏자국이 바닥을 타고 번져 있었고 무릎과 손바닥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뭔가로부터 도망치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진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김종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무언가에 겁먹은 듯한 두 눈만이 어둠 속에서 힘없이 반짝였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여자는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김종수는 그녀의 손을 살짝 건드려 보았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종수는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자의 손이 힘겹게 뻗어 그의 옷소매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다.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대로 된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다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다는 강렬한 예감이 김종수의 머리를 강타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김종수의 손을 간신히 붙잡은 여자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땀과 피, 먼지가 뒤섞여 지저분한 상태였다.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갈라진 채 핏기가 가득 배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얼마나 오랫동안 길거리를 떠돌았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었고 피가 말라붙어 끈적이기까지 했다. 그녀의 얇은 블라우스는 찢어져 군데군데 구멍이 났고 어깨와 팔뚝 곳곳에는 긁힌 상처와 시퍼렇게 든 멍 자국이 선명했다. 손바닥과 무릎에는 긁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피가 굳지 않은 채 아직도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특히 오른쪽 손목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등에는 마치 밧줄 같은 것으로 묶였던 듯한 흔적이 보였다. 김종수는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단순히 길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여전히 심하게 떨고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갑긴 했지만 그 떨림은 단순한 한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경련하듯 흔들렸고 마치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탈진한 듯 보였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고 깨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입을 때려 했지만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겨운 듯했다. 마른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김종수는 그녀를 부드럽게 흔들며 다시 한번 물었다.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나 여자는 말 대신 그저 헐떡이며 공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여전히 김종수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고 손끝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눈꺼풀을 천천히 감으려는 순간 김종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놓아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골목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종수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싸늘한 기분이 엄습했다. 김종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며 결심했다. 일단 경찰부터 부르자. 김종수는 그녀의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힘을 느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길거리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무언가 끔찍한 사건에 휘말렸고 그대로 두었다간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 김종수는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여기 한 여자가 골목에 쓰러져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 있고 옷도 찢어져 있는데 의식을 잃을 것 같습니다. 초조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여자의 창백한 얼굴을 주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심하게 떨고 있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움켜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김종수는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돼. 결국 그는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 그녀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최우선이다. 신고를 마친 후 여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가까스로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차로 향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주위를 살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싸늘한 느낌이 계속해서 뒷목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도착한 차 안, 김종수는 신속히 조수석 문을 열고 그녀를 태웠다. 그녀의 몸은 축 늘어졌고 안전벨트를 채우는 동안에도 미세하게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김종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급히 시동을 걸었다. 자,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까지만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어둠 속을 가로지르며 차가 빠르게 도로를 질주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도 않던 신호등이 하나하나 거슬리기 시작했다. 김종수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간간히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혹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길 바라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반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의 가슴은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종수는 차 안의 적막함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한 손으로 라디오를 켜볼까 생각했지만 그조차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아 그만두었다. 대신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것은 마치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깊은 한숨처럼 들렸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김종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여자가 무슨 일을 겪었든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를 무사히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뿐이었다. 병원의 응급실 안은 분주했다. 응급의료진은 도착과 동시에 의식을 잃어가는 여성을 들것에 태워 빠르게 치료실로 옮겼고 김종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김종수는 접수대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긴장감을 떨치지 못한 채 대기실 한편에 앉아 연신 헛기침을 하며 초조하게 다리를 흔들었다. 몇 분이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이 도착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입구에서 경찰 2명이 바쁘게 걸어 들어왔다. 김종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신고하신 분이 김종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 그녀가 괜찮은지 아십니까? 경찰은 김종수의 초조한 표정을 살핀 뒤 응급실 의료진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한 경찰관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동료와 짧게 눈을 마주친 뒤 심각한 표정으로 김종수를 바라보았다. 김종수 씨, 방금 확인했는데요. 이 여성, 단순한 신원 미상의 환자가 아닙니다. 네, 이 여자는 서지윤 씨입니다.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김종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대기업 회장의 딸. 그는 다시금 응급실 쪽을 바라보았다. 초췌한 얼굴, 찢어진 옷, 온몸에 난 상처. 이 여성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어서 덧붙였다. 지난주부터 그녀의 실종 사건이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 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발견될 줄은 몰랐네요. 순간 김종수의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길에서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껴졌던 섬뜩한 분위기, 손목에 남아있던 밧줄 자국,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도망친 듯한 상태. 그럼 그녀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 상태가 된 겁니까? 김종수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그녀가 단순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을 이었다. 정확한 건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납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 측에 곧 연락을 취할 예정이고 병원에서 그녀가 의식을 찾는 대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김종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는 분명 엄청난 공포를 겪었을 것이다. 그는 문득 그녀가 차 안에서 보였던 반응 없는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서 도망쳐 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녀가 힘겹게 붙잡고 있던 자리에는 아직도 그녀의 손끝이 남긴 차가운 감촉이 선명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지옥에서 탈출해 온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길거리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적으로 납치되었고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채 끔찍한 상황을 겪었던 것이다. 서지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로 어려움 없이 자라왔지만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인물이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독립적인 삶을 꿈꿨고 그 과정에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석 32세.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녀에게 다정한 연인이었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깊이 신뢰했고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말과 행동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끔찍한 함정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강민석은 평소처럼 그녀를 만나러 왔다. 잠깐 드라이브라도 할까? 라며 자연스럽게 차에 태웠고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조수석에 앉았다. 하지만 차가 목적지를 벗어나 어둑한 외곽 도로로 향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윤아, 깜짝 놀랄 만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그는 능청스럽게 웃었고 그녀도 반신반의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 직후
차가 인적 드문 창고 앞에서 멈췄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뒷좌석에서 튀어나온 낯선 남자 2명에게 붙잡혔다. 뭐야? 이건 와하.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입이 거칠게 틀어막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녀의 남자친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어쩔 수 없어. 그 한마디는 마치 얼음처럼 그녀의 몸을 굳게 만들었다. 강민석,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나 대답 대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다. 그녀는 창고에 감금되었고 그곳에서 일주일 넘게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 온몸이 묶인 채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고 먹을 것도 거의 없었다. 강민석과 그의 공범들은 그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기업을 운영하는 거대 재벌 회장이었으므로 몸값 요구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내 아버지가 돈을 보내면 우린 너를 풀어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들은 절대 자신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낮과 밤의 구분도 없는 창고 안에서 그녀는 도망칠 기회만을 노렸다. 그들은 자신이 겁에 질려 도망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손목에 묶여있던 밧줄이 조금씩 풀려가는 걸 깨달았다. 공범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경계를 소홀히 한 순간, 그녀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그를 밀쳐 넘어뜨린 후 창고 밖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친 끝에 서울 변두리의 그 어두운 골목까지 도착했던 것이다.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던 순간 마침 김종수가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김종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지옥에서 탈출해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민석과 그의 공범들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그녀를 찾고 있을지도 몰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정신을 차린 서지우는 마침내 경찰에게 납치 당시의 상황을 어렵게 진술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고 말을 잇는 순간마다 끊어질 듯한 한숨과 눈물이 섞여 나왔다. 그 사람들 저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예요. 경찰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찰은 서지훈이 도망친 창고에서 발견된 밧줄 조각, 쓰러진 가구들, 그녀가 벗겨낸 수갑 흔적 등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가장 먼저 체포된 건 강민석의 공범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범행 후 자취를 감추지 못하고 평소 머물던 고시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미 뉴스를 통해 서지훈이 구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젠장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는 체포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경찰의 강도 높은 취조 끝에 결국 납치 계획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우린 그냥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강민석이 시킨 거라고요. 결국 강민석의 은신처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자 서둘러 도망쳤지만 출국하려던 공항에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여권 위조까지 시도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그는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었다. 체포 순간 경찰이 다가가자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난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럴 수는 없어.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강민석은 끝내 입을 닫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며칠 후 서지우는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발견해준 김종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보였고 가족들은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지훈아 얼마나 무서웠니?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품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걸 이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서지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지옥을 빠져나왔고 끝내 살아남았다. 며칠 후 김종수는 다시 평소처럼 택시를 몰고 있었다. 거리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볐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몇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날 내가 그 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단순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만약 몇 분만 더 늦었더라면 혹은 다른 길로 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처럼 그녀를 발견했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문득 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접하게 되었다. 대기업 회장 딸 납치 사건, 극적으로 구조라는 제목이 커다랗게 떠 있었다. 기사에는 그날 밤 그녀가 겪은 끔찍한 일들과 납치범들이 모두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 줄, 서지윤 씨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 김종수 씨.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생명을 구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선택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진동음이 울렸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인 서지윤. 놀란 그는 전화를 받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 네. 김종수입니다. 그 너머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리더니 맑고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종수 씨, 저 서지윤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는 순간 목이 메었다. 아, 네. 당연히 기억하죠. 지윤 씨, 괜찮으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날 김종수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여전히 떨려 있었다. 김종수는 그녀가 겪은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를 깨달았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 희미한 가로등 아래 쓰러져 있던 그녀의 모습, 떨리는 손끝 모든 것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녀는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작은 기회가 어쩌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차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김종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그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